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린이 스쿨의 명승부사입니다. 자, 새로운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장이 좀 출렁출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걱정이 좀 많으신 하루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막 좋게 분위기도 막 좋고 크게 뭐 3천을 넘어서 뭐 4천 간다, 3,500 간다 하더니 장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뭐 잘 가던 제약바이오도 계속적으로 뭐 흐름이 안 좋고 또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 오늘 시간 저와 함께 좀 보시면서 어떻게 또 이런 장들을 또 헤쳐나가고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과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기법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일 수 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지 않고 탁월한 것을 물려받더라도 보면은 이제 재벌 2세도 한 번에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또 주린이 여러분들은 또 주식에서도 많은 노력과 또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의 일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마리의 쥐가 있다 그래요. 한 마리 쥐, 두 마리의 쥐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미국 속담이에요. 한 마리 쥐는 포기하고 죽었는데 한 마리 쥐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열심히 발버둥을 쳐서 그 우유를 버터로 만들면 딱딱해지니까 밟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꼭 두 번째 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 방송이 뭐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또 제가 코로나로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래서 살도 좀 빼고 몸도 좀 관리하고 또 찾아뵐 거로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8강이죠. 주린이 스쿨 8강. 1강부터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많은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할애를 못 해드렸습니다. 더 좀 자세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 차트를 보고 또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로 주식들이 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주린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좋은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청취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걸음 발전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보탬이 되는 방송이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 뭐 1강부터 주린이라는 말이 이제 주식의 어린이라 그러죠. 주린이들. 자, 근데 제가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희망과 꿈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자, 주린이 여러분, 주식시장은 위험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리고 함부로 공부 안 하고 접근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또 실패를 통해서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도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얻으려는 그 수고비와 또 그런 걸 이제 수업료라 그러죠. 그런 수업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1강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또 이제 올바른 접근과 이해에 대한 좀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뭐 1강으로 돌아가서 짧게 본다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기업의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행위에 같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주식을 샀다. 단기로 이제 뭐가 뭐 2,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 기업과 저와 같은 배를 탄 것이고 또 그 기업에 투자란 것이죠. 그 기업이 많이 성공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면은 저도 이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거로 인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저도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리키면서 주식을 뭐 우리나라의 우량한 주식, 삼성전자 한 주 사오기 뭐 이런 숙제를 내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바른 투자를 하는 것을 한다면은 실패하는 분들이 좀 적었을 텐데 이 매매를 통해서 너무 수익을 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지 않고 그냥 투자한 분들이 수익률의 경우와 또 한 달에 18번 이상 매매를 하신 분, 18번 이상 매매를 하신 분의 수익률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18번 이상, 20번 이상 한 달에 매매를 하신 분이 손실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손실 보는 분이 한 70% 이상 됐다는 거 보면은 주식에 대한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주식은 또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뭐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 시장에 이제 주식을 좋은 주식을 샀다면은 그 주식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주식이 오늘 사놓고 내일 오를까, 모레 오를까, 오늘도 안 오르고 내일도 안 오르고 막 2, 3일 만에 버린다. 그렇죠? 자, 주식 경험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은 수익 날 만큼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뭐 우량주에 한해서요. 우량주.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 사가지고 뭐 급등해서 상한가 치는 거 쫓아가서 사가지고 내가 충분히 수익 날 만큼 기다리지 않았구나 하는데 막 급락 나오는 거. 그런 거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 테마, 왜냐면 기업의 가치, 본질 가치와 함께 본질 가치가 다른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주린 여러분께도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눌 수가 없는 것들을 또 제가 여기 우리 노란 톡방 있잖아요. 노란 톡방. 저의 노란 톡방이 또 있습니다. 요 아래 써 있는 대로 문자를 주시고 명승부사 문자라고 또 주시면요. 여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고수분들이 계세요. 또 이제 이분들한테 또 시황들과 또 여러 가지 뭐 이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 있죠. 이제 증시가 3천 가는 좋은 장이 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첫 강의할 때만 해도 증시가 2,700 뭐 그랬어요. 2,700. 근데 어느새 막 순간 3,000 가더니 3,200 가더니 요즘은 뭐 이제 거기서 좀 쉬는 구간이죠. 멈춰 있는데 또 이런 틈새 시장에서 또 어느 시황적으로 제가 우리 주린 여러분께 또 참고를 좀 드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어느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까?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쪽을 매수를 하면은 불리할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불리한 거. 왜 손실이 나느냐? 주식시장에서. 자, 종목이 과하게 올라가서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뭐 지표 보면은 사람들 이제 토론 1위 올라가고 10위권에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주시하게 되고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수익을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분산되죠, 주식이. 자, 이 주식을 이제 한마디로 큰 손이라 그러고 또한 뭐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종목이 분산되지 않고 응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식이 나눠지면서 그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분모와 분자가 있으면 그 투자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식이 또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서 뭐 이런 시끄럽게 막 뭐 이슈가 나오고 핫한 종목들은 매수로는 이제 무조건 피하세요. 절대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더라도 삼성전자가 못 오르고 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가면서 또 삼성전자도 뭐 핫 이슈에 오르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갈 것이다 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니까 나도 수익 나야지 하고 들어가는 투자로 들어간 분들은 수익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참 주식이 어렵죠. 자, 그런 분들도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투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좀 더 그렇습니다. 어떤 테마로 뭔가 하나 팍 올라서 야, 뭐 시젠 좋대더라 사면은 거기가 꼭지야. 그죠? 그럼 지금 안 좋은 섹터가 뭐 있을까요? 지금 안 좋은 섹터. 제가 이 3강, 4강, 한 6강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 하는 섹터. 뭘까요? 좀 공부를 하셔서 찾아봐야겠죠.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은 또 음식료 쪽에 있지 않을까. 음식료, 생활 속에.
다시 한번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음식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주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2강부터 좀 1강부터 말씀드렸는데 과학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면 이제 작은 나라, 아시아의 요만한 땅덩이도 요만한 나라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그리고 수소차 1위, 게다가 조선 1위, 철강 1위, 2차 전지, LG와 삼성 SDI 1위, 그죠? 해양 프렌트, 그리고 한류 문화, BTS 등 그런 것들이 과학에 이 작은 나라에 많이 몰려 있어요. 좋은 기업들이. 이제 개인들의 생활과 또 이게 기업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실물 경제하고 또 기업들의 실적과는 다르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보율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개인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진 않습니다만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성공하는데 같이 함께 그 수익 성공의 일부를 우리 투자자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2차 전지 LG화, 삼성 SDI도 2강 이후에 거의 신고가를 갖고 수소차, 그죠? 최근에는 애플카 하면서 기아차, 현대차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또 안 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자, 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아차건 현대차더라도 바닥에서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 때 투자한 분들은 이 100% 이상 수익을 가져간 것을 저희 톡에서도 인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100%, 80% 수익을.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시끄러워지면서 애플카랑 한다 막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막 이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아래로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원리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것들은 물리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나서 제일 좀 우량주 나름대로 이제 나는 좋은 주식을 샀는데 나는 이제 회사에 대한 기업 내용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리고 회사도 싸고 또한 이제 외국인 기관도 이제 개인들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은 HTS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부만 좀만 하시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지 또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주식을 좋은 걸 샀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예요. 어떤 분 모르는 분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되면서 주식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혹시 주식 하시면은 제가 이런 거 한번 사보세요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거 음식료 쪽이에요. 음식료 쪽 요거 그쪽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저번에 일목에서 구름대 매수 신호가 났다 했죠. 자, 근데 이제 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봐요. 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은 금값이 많이 오를 때 잘 안 사잖아요, 우리. 금값이 많이 오를 때 삽니까?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을 많이 오를 때 사서 금값이 떨어졌을 때 금을 목걸이 벗어서 갖다 던져서 파나요? 안 팔잖아요. 기다리잖아. 근데 주식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작년에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지금 반밖에 안 남으셨대요. 너무 슬퍼. 가슴이 좀 슬퍼집니다. 자, 작년 이제 3월 달에 코로나로 증시가 막 급나가니까 주변에 치과 의사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관련한 주식을 샀는데 막 떨어지니까 거기서 다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최고 꼭지에.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주식이. 임플란트 관련 주식이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가만히 뒀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사람 투자 심리에 의해서 최저점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이 떨어진다고 손절하는가? 우리가 또 이제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고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들은 있어요. 왜?
이제 빚지고 샀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신용을 쓰면 안 되겠죠. 신용 쓰면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IMF 사태, 무슨 사태, 뭐 리만 사태 많이 떨어졌다고 내 집을 빨리 홀라당 팔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더 싸게 팔고 빨리 뭐 전세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런 행위들을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더 올라서 배 아픈 분들이 많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똑같은 경우다. 자,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일 또 핵심이에요. 주가는 무조건 가격이 중요해요. 주가가 많이 싸지면은 유리한 겁니다. 뭐 우량한 주식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K탑 뭐 30 내외의 우량주들이죠. 우량주들. 자,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막 급등을 해. 사고 싶죠. 하지만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오를 것이 적다는 뜻도 됩니다. 자, 주식도 오를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조정과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요. 어떤 분들은 주식이 책에서 이렇게 배웠대요. 막 이렇게 오를 때 막 산다. 자, 오를 때 사서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올라서 샀는데 조정이 들어오니까 손해가 나잖아요. 자, 이 파동을 보세요. 이렇게 된다. 내릴 때 사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내릴 때 사야지.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일목에서 또 기법적으로 1강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일목에서 분명히 구름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들을 보면요. 개인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파는 자리들이에요. 하다못해 그날 막 폭락이 나오고 주식이 뭐 이거 뭐 이제 끝난 것 같은 날 그런 날 일목과 볼렌저 밴드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나옵니다. 매수를 하라고. 저도 야 이런 날 매수하라고. 야 근데 그걸 지키면은 이상하게 수익이 나. 이상하게. 자 그게 바로 이제 투자 심리죠. 이 보면 이제 개인들 우리 인간은 뭐 어떤 사자나 호랑이가 나왔을 때 도망가려는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려는 심리가 있고 주식을 단기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 기계는 심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 알파고 예를 들어서 주식도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은 그냥 싸면은 들어와요. 오르면 팔어. 근데 올라도 어떨 땐 안 팔고 또 추세가 깨져도 팔어. 참 냉정하죠. 기계들은 냉정합니다. 자, 그런 심리적인 것을 좀 배제하는 투자를 우리가 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한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월가의 스승 피터 린치 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터 린치. 자, 그분이 어떤 주식을 선택했느냐. 자, 이제 대가들이 어떤 주식을 선택했냐가 중요하겠죠. 보면은 워렌 버핏도 어떤 주식을 선택했느냐. 그분이 뭐 단타 트레이딩 하루에 10만 원 벌기로 큰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사놨던 주식들이 1년, 2년, 3년 장기 상승을 하면서 복리의 수익으로 부자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1,000,000원을 샀어. 3년 보유했는데 그냥 2만 원, 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냥 300% 수익이 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과거 5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이 됐어요. 1년에 배당금만 5만 원씩 받습니다. 5만 원씩. 그럼 처음에 샀던 1,000만 원을 매수했던 것만큼 배당금만 매 1,000만 원이 나온 거죠. 자, 그런 방법으로 그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도 주식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죠. 트레이딩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 근데 그런 피터 린치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나? 그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형태를 가진 회사를 선호했다라는 것이고요. 회사의 이름이나 사업 내용이 따분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업종이 좋다라고 했어요. 따분해. 주식은 막 흥분되고 막 급등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따분한 주식을 샀다는 따분한 주식. 그렇죠?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 당시 뭐 병뚜껑, 뭐 카지노, 뭐 요즘 뭐 얼마 전에 카지노주도 우리 몇 년 전에는 뭐 엄청 인기가 있었죠. 음식료. 그죠? 그래서 마트에서 뭐가 잘 팔리나, 마트에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마트에서 뭐가 잘 팔려? 만두 여기 비비는 거, 그죠? 비비고 CJ 땡땡땡땡. 요즘 좋아요. 올라가. 왜 오르지? 자, 내가 한 잔 마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믹스 타가지고 마시는 기업. 뭐예요? 사돈 뭐 이런 거 아니고 동땡, 동서 뭐 이런 주식들 신고가 가고 있어. 신고가. 왜 올라? 잡히지도 않아요. 왜 오르는지 이유도 없어. 주식이 이유 있게 오르면 안 됩니다. 왜 오르는지 이유가 없이 올라야 돼. 자, 과거 예전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게 오를 때 왜 오르는지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 150만 원 가니까 초코파이 때문에 오른 거라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죠? 자, 그런 주식들, 뭐 동서라든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시장에 시끄럽지가 않다. 시끄럽다는 거는 그 종목이 이제 과열돼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전 주식들을 사겠다고 막 소개되고 방송에 나오는 주식도 아니에요.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들은 오히려 뭐 그런 주식이 아닌가. 피터 린치를 통해서 본다면은요, 뭐 음식료, 그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또 술, 또한 뭐 만두만 아니면 커피 이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는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독점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자, 코로나를 위해서 가장 안 좋다고 했던 기업들이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자, 그럼 예를 들어 대한항공. 뭐 지금이야 뭐 회사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겠지만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코로나도 가시고 이 기업이 이제 표를 팔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예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뭔가 이제 경쟁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 경쟁자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자가 사라진 쪽에서 과거 바닥에서 크게 올랐던 게 뭐예요? 하이닉스죠. 치킨런 게임. 반도체 치킨런 게임을 통해서 살아남았으니까 그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또 대한항공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되고 꼭 굳이 뭐 대한항공을 사라 이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들과 또 연계돼서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다 보면은 뭐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주식들 중에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뭐 화장품 이런 게 잘 팔려. 아니면 내가 뭐 게임을 했는데 뭐 쿠키런 뭐 이런 게임을 했는데 막 저 돈 내고 옆에 보니까 친구들이 해. 뭐 엄청 폭등을 했죠. 뭐 그런 거 같이. 또 아니면은 뭐 NC 소프트 보니까 뭐 저 게임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에다가 막 게임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막 쓰고 있어. 야, 저런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NC소프트도 지금 결국은 뭐 100만 원 이상 또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NC소프트건 뭐 저 네이버건 오히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소외되고 남들과 다른 길, 남들이 뭐 좋다고 해서 사는 주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면서도 뭐 추세는 있어야겠죠. 주식이 추세는 좀 살아 있어야겠죠. 추세가 있다는 말은 뭔가 이제 너무 역배열로 이렇게 하락으로 흐르는 주식이 아니라 최근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 좀 오르려고 하는 뭐 느낌이 있어. 이제 그럴 때 그죠?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과감하게 비중을 담아보는 우리 주니 여러분께서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럴 때 담아보시고 이제 이게 너무 급등해서 내가 생각한 게 아우 맞았어. 야 이걸 샀어야 되는데 과감히 잊어버리세요. 또 조정의 기회는 옵니다. 그렇게 좀 한 발자국 좀 물러서서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좀 편안하게 보실 겁니다. 자, 근데 뭐 좋다 그래서 뭐 바이오 뭐뭐 사고 근데 회사가 적자야.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저는 답이 없어요. 보면은 이제 회사의 기업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 보면요.
완전 적자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내가 이제 내 돈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어떤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가 전화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워. 거의 부도가 나고 노숙자 가기 일보 직전이야. 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받으려고 빌려주는 건 아니죠. 그냥 주는 거잖아. 자, 그런 종목도 그런 기업들도 뭔가 이 적자가 많이 계속되고 뭔가 테마성으로 동전주라 그러죠. 급등을 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는요. 자, 그런 이제 돌려받을 수 없는 것과 또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할 때는 한 번 더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이 뭐 다우존스 지수의 또 100년 차트입니다. 100년 차트. 100년간 상승을 했던 다우존스 지수 차트인데요. 과거 80년대, 뭐 70년대부터 주가가 길게 보면은 장기로는 상승했죠. 장기로는. 장기로 왜 상승하는가? 자, 주식 시장은요. 장기 상승합니다. 장기 상승. 주식 시장이 앞으로 오를까요? 네, 올라요. 그런데 그 장기 상승하는 과정마다 큰 조정들이 한 번씩 들어와요. 또 못 가는 기간, 리커버리 타임이 16년씩이나 못 갔던. 한마디로 이제 미국 다우존스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뭐 5천 이때죠. 과거에서 그 이후 또 큰 조정이 왔었고 뭐 중간중간에 자 근데 보면은 이 중간중간 나왔던 모든 조정들은 결과로 생각하면 다 기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죠. 아, 주식은 영원히 파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변수들은 우리가 예측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뭐 9.11 테러가 오던가 뭐 리만 사태 같은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분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까지 주식시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시기죠.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1400까지 떨어졌던 시기. 자,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 얘기를 기억하시면은 아, 증시는 결국은 장기 상승하는 것이구나. 왜 장기 상승하느냐? 그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드리기 없습니다. 뭐 GDP 성장에서 장기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돈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돈 가치. 돈의 가치는요 역배열 차트예요. 가치가 없어 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근데 왜 돈을 자꾸 모으려고 그래? 가치가 없는 거를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말고 주식을 모으는 편이 더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죠? 그럼 돈이 생길 때마다 1년에 뭐 몇백만 원 꾸준하게 뭐 돈이 아닌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그것도 이제 그 종목이 막 크게 올랐던 시기가 아닌 조정기에 그 주식을 산다면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시간으로 막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오늘 사서 내일 먹고 싶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서 저도 한 25년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공부로 치면은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울대나 뭐 이 정도 갈 정도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한 3번 이상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몸담으셔가지고 뭐 트레이딩을 꾸준하게 해서 뭐 하신 분 아니시면은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뭐 주식을 좀 잘하시고 그런 멘토를 한번 찾아가서 저희 스승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 뭐 전문가 누구누구 뭐 이런 분들 뭐 못해, 그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보다 경험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볼 때는 뭐 좋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돼. 저마저도 주식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죠. 제가 매수해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닌 주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좋은 주식의 방법, 트레이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또 스승님들을 찾아가서 뭔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결국 하는데도 미국장에서도 중간에 작년 2020년이었죠. 미국장도 18,000까지 급락이 왔었다는 거예요. 18,000까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자, 주식시장은 결국은 다시 오른다는 신념이 있었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히려 여기서 돈을 더 꺼내서 주식을 샀겠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안타깝게도 급락이 왔을 때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주인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주식시장은 결국은 장기 상승하는구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조정기와 급락기와 또 휴식기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그런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거에 맞는 또 투자 방법도 있겠지만 꾸준히 주식을 보유했던 분들은 그렇죠? 우량한 주식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이제 좀 많이 올랐지만 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유명한 기업들 있죠. 미국 기업들 보면은 투자했던 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금을 투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했던 것처럼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좋은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또 LG화학. 많이 오른 것만 얘기해. 그런데 1강부터 얘기한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더. 내 주식은 1,000원짜리 사서 2,000원짜리 빨리 먹어야지. 내 주식은 저 역별로 가는데 이제 그 높은 걸 사야 돼? 어떻게 해? 그죠? 근데 그것들 말고 또 있어요. 못 오른 섹터가 있겠죠. 또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못 오른 sek터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송에서 제가 또 강하게 오늘 강의 시간인데 이러한 종목 사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에 또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또 저희 노란토 스마트모브 보시면은 다 있는 거 깨턱 나오는 고기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좀 빨리빨리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30개 우량 기업 주니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향후 나 코스닥에 어떤 테마주 있다. 그거 그냥 한 30만 원, 50만 원만 해요. 100만 원 밑에만 해. 그런 주식 누가 좋대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낯설어. 내가 그 기업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사가지고 반토막씩 나는 분들이 있어. 자, 이번에 라인 사태 때 봤잖아요. 익시트를 못하는 거야, 익시트를. 어떻게 됐어요? 다 보면 부실 채권 같은 것들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 보증되어 있는 기업들을 현대중공업, 요즘 또 현대중공업 잘 오르더만. 현대건설, 현대, 그죠? 차,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죠? LG화학, 기아차,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삼성전기, 카카오,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삼바, 이런 주식들은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복리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락했을 때 한두 주 사겠다라는 식으로 보유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2세, 3세 분들한테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어리다고 생각해봐요. 한 2살, 3살이야. 야, 대학 갈 때 아빠가 멋진 거 보여줄게. 그래서 딱 2살, 3살 때 샀던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죠?
딱 꺼내줘봐. 야, 그 등록금 제가 볼 때는 대학 등록금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커가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 아빠가 사뒀던 삼성전자가 지금 30만 원이야. 그죠? 자, 과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는 왜 강남에 땅을 안 사셨어? 이런 얘기를 우리의 2세, 3세가 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그런 주식들이 조정 올 때 조금씩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꼭 담아봐야 될 주식이다 말씀을 아주 강조를 벌써 몇 강째입니까? 강조를 엄청 드렸어도 바뀌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목 강의의 마지막.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강의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일목균형표죠. 파란 거가 뭐라 그랬어? 파란 거 이제 다시 복습을 합니다. 파란 것은 음운이다 말씀드렸고요. 양의 조화죠. 일목균형표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또 빨간 거는 양운이다. 뭐 전환선, 후행 스팬, 기준가 다 외울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가 이 음운대의 얇은 곳을 통과할 때 주식시장이 호전이 됐다. 그렇게 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야, 근데 이 양운이 또 이제 두터우면은 지지선이 강한 겁니다. 양운대가 만일 엄청나게 두껍다. 이렇게 두터운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를 닿았다. 단기로 매매를 했을 때는 그 두터운 양운이 지지대가 됩니다. 그럼 그 지지대 자리에서 주식을 사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20%, 30% 쉽게 수익이 나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이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뭐 체계화된 내가 뭐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막 급등할 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일목균형표에 양운대 딱 붙어 있어. 뭐 그럴 때 그 좀 좋은 주식이다. 우량주. 그렇다고 너무 이제 30종목만 아니라 상위 한 100종목군에서 코스닥도 이제 상위 종목에서 뭐 잡주 아닌 테마주 아닌 기업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매매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워렌 버핏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동네 부자 정도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죠. 이제 뭐 매수 신호가 났다라는 게 작년 5월 달이었어요. 오히려 5월 달. 호전됐다. 자, 작년 5월에 매수를 했어. 5만 원. 자, 그 이후에 구름대를 이탈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유해. 5만 원 샀어. 5만 원에 5천만 원 샀다고 쳐. 500만 원 샀어. 500만 원. 5천만 원 너무 많아요. 500만 원 딱 샀어. 우리 2세, 3세를 위해서 등록금, 나중에 등록금 내려면 힘드니까 미리 샀어요. 냈다고 쳐. 이때 당시 제가 강의할 때 7만 원이었대요. 7만 원. 아무런 매도 신호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7만 원에도. 자, 근데 지금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이 왔습니다만 일목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아직도 매도 신호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5만 원에 산 분이 500만 원인데 지금은 뭐 9만 원이라고 쳐.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한 60%, 뭐 50% 수익인 채로 지금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도. 일목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죠. 제가 볼 때 셀트리온은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은 시총이 높고 죄송한 얘기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많아. 저도 뭐 너튜브를 하긴 하는데 셀트리온 관련해서 하면은 조회수가 막 10,000회, 20,000원씩 막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나와. 그렇다고 꼭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만 개인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회사인데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 기업이긴 한데, 자, 일목에서 보겠습니다. 호전 신호, 구름대, 양운대를 이탈하는 시도가 나왔던 게 언제예요? 작년 9월 초에 일목에서는 단기로 매도하라고 나왔어요. 매도하라고. 자, 그리고 오히려 매수하라고 나왔던 거는 27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급등이 하니까 40만 원 가니까 여기서 사시는 분은 뭐예요? 40만 원에 사시는 분은 도대체 뭡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목에서는 그나마 사더라도 27만 원에 사라고 나왔어요. 이것만 지켰었어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낭패를 보진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매도 기회도 많이 있었고 반등 올 때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목균형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면서 또한 이제 일목에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삼각수렴 패턴에서 어떤 주식이 고점을 쳤어요. 과거 이제 NC소프트라는 주식의 과거 모습입니다. 그럼 이 고점이 쳤을 경우 이 고점인 날에 저점인 구름대 하단, 이 양운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양운대 하단에서 이미 주가는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를 이 고점인 날 미리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고점인 날 미리 하락을 온다고? 설마 하는데 자 보세요. NC소프트 과거 20만 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질까? 저도 안 믿겨져요. 하지만 조정이 들어온다면 일목 구름대 하단인 12만 원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20만 원인데 12만 원 온다고? 왔어요. 진짜로. 이 삼각수렴이죠. 자, 이 저점인 날 구름대 상단부가 어디야? 가격이 얼마입니까? 16만 원이죠. 16만 원까지 또 상승한다고 나와. 이게 바로 크게 보면은 삼각수렴 패턴이에요. 삼각수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바로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가는 크게 상승한 주도주들이 이렇게 삼각수렴의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야 돼? 이 구름대 상단 고점인 자리에서 구름대 하단부의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를 해야겠죠.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상당히. 근데 의외로 이게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자, 볼까요? 한때 뭐 CJ, CGV도 좀 그랬고, 작년, 재작년이죠. 뭐 KMW라는 주식이에요. KMW. 이 주식이 8만 원까지 갔다. 저도 이제 저희 또 전문가니까 우리 많은 분들한테 8만 원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하라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일목에서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나올까? 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나와. 아니 8만 원에 샀는데 5만 원까지 간다고요? 네. 진짜 갔나? 딱 보면은 진짜 갔어요. 진짜 5만 원까지. 자,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8만 원이 가서 거의 한 70%, 60% 수익이 났죠. 근데 우리 이제 주린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모습 좋아합니까? 이런 데서 사는 거?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랑 주식을 진짜로 사야 될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서 사는 것들은 선택을 한 거죠. 나의 생각에 의해서. 웬만하면은 독이 됩니다. 오히려 5만 원까지 갈 거를 매수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항상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을 안 하고 아무 종목이나 눈 감고 딱 찍었는데 그게 수익 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또 이런 역배열 좋아합니다 했는데 사면 더 빠져, 또 주식이. 주도주에 한해서, 주도주라는 건 이제 장기로 크게 오르고 나서 쉬어가는 패턴의 주식에 의해서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일목균형과 관계 이 볼린저 밴드 현 주가의 고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기법들이 있으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이 볼린저 밴드 보면 이제 상단선이라 그러죠. 하단선. 상단선이 뭔가 하락하고 있네요. 그죠? 자,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하락하고 있다. 45도 각도로. 단기로 이 종목이 올라오면요. 상단선에 맞으면 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 주봉에서, 일봉이 아닌 주봉에서 주봉 볼린저가 45도 각도로 내려오고 있다. 일봉에서는 크게 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맞으면 떨어집니다. 무지 많이 떨어져. 이 주봉 볼린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지 밴드라 그러죠. 자, 볼린지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하되
상단에 매도하는 패턴으로 주식을 한다면요. 최근에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의 경우도 39만 원까지 가고 32만 원까지 하락이 왔었죠. 그럼 볼린저 밴드 하단 거기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단은 어디예요? 매도가 36만 원. 이것만 지키셨어도 수익이 몇 번 발생될 수 있어요. 몇 번. 근데 이제 뭐 하단에 급락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매수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를 일봉해서 더 이탈하는 자리들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낭패를 볼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적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또 일목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량이라는 거,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매일 일어나는 이 거래량이 아니라 이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전까지 이제 보지 않았던 무슨 큰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은 뭐 거래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이 주식이 뿅 하고 올라. 자, 그 주식 예를 들어서 이게 기아차였습니다. 기아차. 자, 기아차의 4만 원대 차트에서 뭔가 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기업을 주목하게 됐던 명승부사도 이 기업을 주목했어요. 기아차를. 예? 자, 4만 원대. 하지만 기다려. 거래가 터졌던 날에 시초가를 깨지 않는 자리에서 기다려서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가 얼마예요? 4만 5천 원. 기아차 매수가 4만 5천 원. 최근에 10만 원까지 갔죠. 보십시오. 이만큼. 자, 이게 뭐 과거 일이 아니라 진짜 뭐 최근에 벌어졌었고 제가 좀 언급을 했던 기아차, 이 지표, 거래량, 그리고 볼린저 하단 매수. 이 카톡방에 오시면 다 그 증거들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기아차 같은 거 공부경 우리 4만 5천 원 한번 보세요 했는데 100% 이상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수익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지표들에 대한 또 것들을 뭐 하루아침에 배우실 수는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습득해서 꾸준한 노력과 함께 그런 이론들을 뭔가 차근차근 좀 배워나가신다면요. 충분히 이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본인의 공부와 노력 없이 그냥 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으로 하시는 분들. 자, 주식도 잘 배워야 됩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세계에서 제일 잘 치지만 타이거 우즈도 레슨을 받아요. 자, 제가 한번 우리 또 주린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배웠어요. 독학이에요. 독학으로 하면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처음엔 독학으로 했지만 또 제가 멘토로 갖고 있는 스승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 경이라든지 뭐 피터 린치 같은 분, 또 한국에서도 뭔가 좀 입지를 쌓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멀리서 젊은 친구가 주식을 배우겠다고 왔는데 누가 문전박대를 합니까? 그래 와라. 내가 뭐 나이도 많고 있는데 좀 알려주겠다. 다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야,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시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마지막 강의까지 우리 주린이 스쿨에서 강의를 들려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꼭 성공 투자하셔서 원금 회복하시고 2~3배 이상 큰 수익 보시는 작은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명승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